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반도체 판도를 뒤흔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선언했습니다. 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산 규모에 따라 메가팹, 기가팹, 테라팹 순으로 커집니다. 테라팹은 월 10만 개 이상의 웨이퍼를 찍어내는 기가팹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공장입니다. 왜 만드는가? 머스크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TSMC의 생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속도에 한계가 있다. 테라팹 없이는 우리가 필요한 칩을 확보할 수 없다. 테라팹은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치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규모가 얼마나 큰가? 머스크는 현재 전 세계 AI 컴퓨팅 생산량이 약 20기가와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테라와트까지 끌어올리겠다. 기존 대비 50배 확대입니다. 투자 규모는 최소 26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건 사실 과소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비용이 600조 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415만 제곱미터. 반면 테슬라 테라팹의 부지는 약 1000만 제곱미터, 2배가 넘습니다. 규모만 봐도 실제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공장 설립의 목적은 완전 자율주행, FSD 칩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구동할 지상용 칩, 그리고 우주 환경을 견뎌낼 스페이스X 전용 고성능 칩.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설계는 하되 생산은 TSMC에 맡깁니다. 테슬라는 다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AI, 자율주행, 우주 사업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외부 의존 없이 자체 생산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독립선언입니다. 25년 7월, 삼성전자와 23조 원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테라팹 선언은 26년 3월에 했고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테라팹이 갑자기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계획적인 인물이죠. 반도체 수율 잡기 어려운 리스크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는 뇌의 역할을 하는 로직 칩과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칩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패키징이 이루어지면 사용이 가능한 반도체 칩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팹리스 기업이 TSMC의 로직 칩을 맡기고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칩을 사옵니다. 그리고 패키징 기업에게 맡겨 조립하는 구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 모두를 한 번에 가능케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일론 머스크가 적이 되는 것은 구상하던 테라팹이 완공했을 경우입니다. 변수마저 없이 순조롭게 공장이 돌아가고 수율이 잘 나온다면 그때서야 삼성에게 경쟁자가 됩니다. 그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수년 동안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준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 돈을 벌어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테라팹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구도가 심화될수록 소부장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지금 세계적인 청바지 브랜드인데 그 시작이 흥미롭습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근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금을 캐러 왔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도 금을 캐러 왔습니다. 이걸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골드러시 때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금을 캐러 몰리게 됐는데 금광을 캘 때 잘 찢어지지 않는 작업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천막천 소재로 된 바지를 만들었고 이게 리바이스 청바지의 탄생이었습니다.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금을 캐지 못했습니다만 금을 캐기 위해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팔던 상인들은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다른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추라스를 파는 노점상, 치킨을 파는 노점상, 누가 이기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 누가 매출이 많이 찍히든 칙,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은 납품 수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네 카페들이 단가를 낮추면서 경쟁한다 해도 원두는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것처럼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과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리스크 없는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테라펩 공장을 짓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장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부장 기업들의 수십조 원의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K 소부장이냐고요? 우선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됩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전자만큼의 기술을 확보하려면 기술이 검증된 장비와 소재를 쓰고 싶어 할 겁니다. 세계 최상위 레벨에 있는 삼성이 쓰고 있기에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장비는 삼성의 자체 제작이 아닙니다. 삼성도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사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장비를 수주하게 되면 장비만큼은 즉시 같은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머스크에게는 시간이 문제지 돈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장비나 소재까지 자체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삼성에 납품했던 소부장 기업들은 머스크의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진짜 이유는 칩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칩을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이 막혀서입니다. 진짜 병곡은 여기 있습니다. AI GPU는 GPU와 HBM 메모리 여러 개를 묶는 구조입니다. 이걸 만드는 기술을 코오스, 고급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을 TSMC가 담당하는데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 라인 늘리는데 수년, 수십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더 낼 테니 더 만들어줘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머스크가 원하는 물량은 세계적인 기업인 엔비디아나 TSMC도 해결할 수 없으니 직접 공장을 건설하여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건데 그들도 하지 못한 것을 하려면 소부장 기업들의 장비가 필수가 되는 거죠. 얇은 실리콘 기판을 만드는 과정으로 GPU와 HBM 사이의 초고속 신호 고속도로인 인터포저 제작, 실리콘을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전기 통로를 만드는 TSV 공정, 칩을 실제로 붙이는 초미세 납땜 공정인 마이크로범프 형성과 본딩,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하나로 만드는 HBM 스택 연결, 지금까지 만든 구조를 기판 위에 올려서 완성하는 패키지 조립, 충격과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칩 사이 빈 공간을 채우는 언더필, 열 탄정화 공정, 완성된 패키지가 정상 독작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와 수율 관리, 모두가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는 한국의 소부장 기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코오스 과정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외주를 맡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 인터포저 제작, TSV 공정, 일부 고급 패키징이고요. 협업이나 외주는 기판, 소재, 일부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장비는 싹 다 외주입니다. 노광, 식각, 증착 장비 등등. 이 외주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반사의 이익으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린 2차 전지 때도 목격을 했었죠. 또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계약 일정 준수율이 거의 95에서 99% 이상입니다. 일본은 장비나 원재료, 내부 승인 절차가 많아 AI GPU처럼 폭발적인 수요에는 대체로 대응이 느린 편입니다. 미국은 수요가 급증하면 글로벌 주문 경쟁 때문에 납기 뒤풀림이 종종 발생하고요. 유럽은 코어스급 패키징 수요가 폭발하면 2, 3개월 지연이 흔합니다. 납기 신뢰도가 상당한 편이라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우선순위로 꼽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시간 엄수, 제출기한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배우죠. 그리고 작은 팀이더라도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CEO가 승인하면 바로 행동합니다. 일본처럼 수많은 승인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환경 요인이 가장 큽니다. 작은 나라의 촘촘한 공급망인 거죠. 국내 기업들이 서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이 밀리면 전체, 대다수의 기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스케줄 준수를 습관화하게 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납기 지연 때문에 수십 개의 회사가 지연되면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고 거래 끊기거든요. 문화와 산업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납기를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테라펩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실패하면 삼성전자는 일론 머스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머스크가 성공하면 삼성은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이 성공해도 테라펩이 기술 개발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대규모 상업 생산 및 글로벌 품질 관리 경험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기업이 세계에 없고요. 글로벌 판매망은 뭐 말하지 않아도 전 세계 일반인들마저 아는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 글로벌 신뢰성,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테라펩의 파트너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특히 필수 소재나 패키징 또는 미세공정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 중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테라펩 수혜 국내 소부장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혜도 있지만 리스크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파운드리와 HBM 메모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의 칩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AI6 칩을 삼성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테라펩이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 이 수주는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나 기술력, 생산 능력 등 파트너가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수주가 줄어든다면 다른 한쪽의 수주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제조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7년까지는 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펩을 선언한 것도 그만큼 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기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삼성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칩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GPU, NPU 같은 로직 칩, 연산과 그 옆에 붙어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HBM 메모리입니다. 테라펩이 자체 생산하려는 건 로직 칩입니다. 메모리 칩은 아닙니다. 즉, 테라펩이 커질수록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삼성은 리스크와 수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하지 않습니다. HBM에 집중합니다. 테라펩이 커지면 HBM 수요가 폭증합니다. SK하이닉스는 수혜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수혜, 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수혜가 더 높습니다. 테라펩이 본격 가동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테슬라는 계속 TSMC와 삼성에 위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기회는 그 대형주에 납품하는 협력사에 있습니다. 시총이 낮아 수혜가 주가에 폭발적으로 반영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혜주 첫 번째, 한미반도체입니다. 많이 알려진 종목이지만 알려져 있다고 수혜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즉 열압착 본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HBM을 만들 때 D램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때 고온 고압으로 칩들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HBM 생산의 필수 장비입니다. 글로벌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점유율은 71.2%, 사실상 독점에 가깝습니다.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일본 신카와를 꺾고 마이크론 물량까지 수주했습니다. 테라펩 수의 연결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테라펩, AI 칩 대규모 생산, HBM 필수, HBM 생산 급증, TC 본더 수요 폭발, 한미반도체 수혜. 올해부터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 TC 본더 평균 판매 가격이 30에서 4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HBM5, HBM6까지 겨냥한 와이드 TC 본더를 올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하면서 독점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2025년 누적 수주액을 보면 한미반도체 552억, 한화세미텍 805억으로 숫자만 보면 한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SK하이닉스의 의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지 한화세미텍이 기술 우위로 따낸 수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HBM4 신규 발주는 한화세미텍의 경우 부품 수급 여건이 변수로 작용하기에 한미반도체로 집중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둘 중 한 기업만 테라펩의 수혜를 본다는 경우를 가정하면 가능성은 99.9%로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수혜가 기정사실인 기업입니다. 테라펩 소식은 갓 나온 따끈한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관련주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99.99% 수혜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99% 수혜를 본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과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라고 급등주 종목들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날짜 나와 있고요. 클릭되고 드래그되고 이모티콘이나 여러 가지 옵션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등으로 조작한 이미지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 보면 12월 18일에 현대무벡스와 HAVM을 추천드렸습니다. 당일에 추천 종목을 보지 못해 다음 날인 19일 날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현대무벡스 최고 약 265%, 현주가 기준 약 110%, HAVM 최고 약 134%, 현주가 기준 약 98%입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을 통해 포착했던 종목들입니다. 급등주의 시작 시그널을 알리는 조건들을 3가지를 넣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들이 포착하게 설정해뒀습니다.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급등 종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을 좀 가려뒀는데요. 이 검색식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무료로 공유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식 체크 눌러주시고 자료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기재하셔서 제출 누르시면 확인 후에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무료 정보방에서 디테일 안내 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방 참여까지 함께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수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일단 핵심 논리는 소재는 공장을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한미반도체 TC본더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사는 장비입니다. 즉 테슬라 테라펩이 직접적으로 살 이유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이닉스 등을 통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솔브레인이 만드는 식가액 세정액 같은 화학 소재는 다릅니다. 고순도 화학물질은 장거리 운송 중 오염, 변질 리스크가 있기에 운송에도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솔브레인은 인접한 위치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도 최상 품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기에 굳이 멀리서 협력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테라펩 입장에서도 텍사스 현지에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인 소재업체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솔브레인은 그 짧은 리스트 안에 아주 운 좋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이 삼성 테일러펩이 아닌 별도 공장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테라펩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실제 수혜로 이어지겠지만 테라펩과의 직접 계약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테라펩과 계약 소식이 들려온다면 폭등은 예정된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브레인의 불산계 식각 세정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점유율이 70-90% 수준이고요. 인산계 식각액은 점유율이 90%에서 100%로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HBM 공정에서 불필요한 구리층을 걷어내는 특수 CMP 슬러리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과 SK의 수주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 기술력은 입증된 것과 다름없고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공장 부지마, 인접한 거리에 있으며 미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대체 불가능한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 솔브레인이었습니다. 다만 소재는 실제 가동 직전 공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이 뉴스에 자주 나온다면 그때부터 살펴보셔도 늦지 않을 것이기에 여유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라펩 수혜 논리가 있는 기업들은 더 있습니다.
마이크론 퀄테스트 통과로 미국 펩 진입 경로를 확보한 기업이라든가 공정 필수제로 삼성, SK 양쪽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만 모든 종목을 언급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테일은 정보 공유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수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고정 댓글에 달아둔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와 국제정세에 따른 수혜 타이밍과 뉴스 정보,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까지 3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이 구글 설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께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색식을 적용하고 한전 기술을 보면 시가 기준 78,000원의 신호가 잡힙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2월 10일에 추천드렸던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리기 이전인 12월 10일 시가 기준 22,700원의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의 신호에 따라 매수를 했다는 가정을 해보면 3월 18일 종가인 67,700원 기준 197.9%의 수익입니다. 이렇듯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과정에도 조정은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이고 냉정해지지 못해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 검색식 설정법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료로 공유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댓글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다운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HTS에서 검색식에 어떤 수식을 입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설명된 PPT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또는 검색식을 체크하시고 자료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